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21포인트 내린 1868포인트까지 밀려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조정이었습니다. 49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또한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조정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화요일 만나 뵐 뿐인데요. 잉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결국에 1860선까지 밀려났네요. 네, 예. 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죠. 움직임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20일 만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샀었죠.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래 샀었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수급이 다소 좀 악화되면서 오늘 다소 좀 큰 폭 1% 이상의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외국인, 지금 주체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오고, 기관들의 어떤 펀드 판매에 따른 부담감에서 기관 투신권 내에서는 줄기차게 매도를 해서 양쪽의 수급이 대립 구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 시장을 끌고 왔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인공 역할을, 시장을 끌고 온 주체 역할을 했었는데,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방향을 바뀌니까 시장이 그에 따른 충격적인 수급 공격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전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세권을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제도 갭 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2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준 그런 형태의 장, 어제부터 오늘의 조정을 미리 암시하는 어떤 조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도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세를 유지를 했었고, 기관들은 판매 물량, 투신권 매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지수는 이겨내지 못하고 운봉 형태의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조정의 어떤 조짐은 어제부터 좀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을 밀린 빌미를 이야기하면 중국의 어떤 지급 중비율 인상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 OECD 경제 지표가 2달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느냐. 이게 빌미로 작용했지만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좋은 시장도 사는 주체가 사주지 않으면 어떤 종목도 올라갈 수 없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어떤 테마라든지 형성이 돼서 사는 주체가 나타나면 다시 상승을 하는,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테마적으로 올라갈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강도, 다시 매수세로 돌아와서 전환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추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내일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오늘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약화되면서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강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지지권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외국인 수급 동향 이런 것을 보면서 저점 시에 지금 당장 많은 전문가들이 내리면 항상 우량주나 아니면 주도주 같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를 하라는 전략이지만, 사실은 주가가 좀 당장 내리기 시작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매수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네. 외국인 주체수의 수급의 문제, 항상 우리는 유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주체가 항상 일어나야 되는, 다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주체를 확인하면서 매매하되, 이때를 이용해서 언제 시장이 반등에 돌아설 때는 지금 당장 예견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면서 다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나 고점권에서 밀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그동안 단기적으로 주도권 역할을 했던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단기적으로 XTS,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들도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조정권의 모습을 보였고, 업종 중에서는 금융력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조정권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임해 주시면, 잠깐 차트를 보고 지수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예. 예전에 움직였던 이런 추세 라인대를 그려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을 추세 라인대라고 그러죠. 네. 오늘 현재는 떨어지다가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물론 21선 살짝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걸 추세선이라고 하죠. 이 추세선이 흘러가는 라인대의 위치가 네. 지금 보시면 1820포인트에서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조금씩 올라오겠죠. 1820포인트, 30포인트 사이까지도 추세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1820포인트나 30포인트 근처에서는 지지권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의 전략이니까. 내일은 오늘 21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장에 또다시 급락하는 장세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시적으로 멈춤, 작은 변동에서 약하게 떨어지더라도 약한 조정, 올라가더라도 강한 조정보다는 약한 반등 정도에서 머물르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5일선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게 돼 있겠죠. 그래서 하락의 강도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포트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에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영대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 초청작으로 선정된 댄스 시어터 4P의 공연 더백 초대권을 1인 2매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국립극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더백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첨을 해서요. 매일매일 이렇게 2커플씩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강사분들이 처음 나오시면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원칙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모든 네. 전문가들이 각자의 원칙이 없으면 뭐 활동을 못 하겠죠. 예. 저로도 뭐 그런 원칙이 있는데 저의 원칙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석적인 매매를 하자. 그래서 21선 주가에는 이동평균이 21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선은 혹은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종목, 죽은 뭐 차트에 아무리 숨을 불어넣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가 살아는 다시 말씀드려서 21선을 돌파하고 지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정석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21선은 생명선으로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매주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은 어스님과 함께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영대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거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어스님의 주식 투자 노하우 차트 매매 정석 그 첫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 간단하죠. 예. 축구를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박지성 선수도 네. 아무리 드리블과 슈팅력이 좋아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10분 뛰고 뭐 더 이상 경기를 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겠죠.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교나 그런 걸 부린다 하더라도 정석적인 기본 매매를 익히지 않고 기교를 부린다면 혹자는 모래성이의 집과 같다 그러죠. 아무리 이쁜 집을 지어놔도 바람이 불거나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오면 쓰러지기 마련이죠. 항상 기본이 튼튼한 자만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네, 첫 시간이니만큼 기본에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매매 원칙을 소개해 주실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네. 큰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에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차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때를 사라는 말이죠. 때가 목욕탕에서 미는 그런 때가 아니죠. 시간이죠. 시기. 그죠? 그래서 첫째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 아무리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이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지를 못하죠. 물론 특별히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는 종목이 가끔씩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장의 흐름이 파악되면 시장의 주도 세력이 누구냐를 파악합니다. 주도 세력. 주도 세력은 시장의 세력들은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죠.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 말 놓으면 좋아하죠. 세력, 큰손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주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보통 상승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끌고 가죠. 박스권이나 하락장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세력직이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테마주장이나 그런 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대세 상승장에는 외국인 기관이 끌고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많이 사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관이 끌고 가는 장에서는 기관이 많은 사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파악해서 매매를 하는 원칙, 매매를 하자.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장에서 개별주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 매매에 신경을 쓰자. 두 번째는 자기만의 원칙을 개발하자. 자기만의 원칙.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만의 원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거는 차트 기본에서 많은 공부,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매매죠. 경험이죠. 경험. 실행. 매매고 경험입니다.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성과 다시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매매일지 작성입니다. 매매일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매매 기법을 발견해서 그런 매매, 자기만의 특성 있는 매매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원칙적으로 삼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삼아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참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들 이전에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또 수익률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에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과 시간 없이 노력 없이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금 과장된 얘기는 사기꾼 심리죠. 공부 안 하고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요런 것도 개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이거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이 뭐 지표상에도 퍼라든지 이런 걸 아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죠.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가 많이 접하는 것이 이제 차트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이죠. 분석.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실시간으로 접하는 게 우리가 차트라고 말하는 기술적 분석 내용입니다. 그죠? 전문가들도 차트상으로 이 종목이 20일선 살아있니? 주세가 살아있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이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기술적 분석, 맞습니다. 저도 전문가 생활을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 아니냐? 라고 차트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자주 보는 봉의 개념, 뭐 봉이면 아시죠? 뭐 빨간색이면 양봉이고 파란색이면 음봉이라 하는 이 봉의 개념 아시죠? 봉의 개념. 이것도 사실은 장중에 그 종목이 양봉이었다 할지라도 종가상 후장 흐름에 장 후반에 떨어져서 음봉되면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개념도 마찬가지고 봉의 개념도 기술적 분석의 한계가 후행성 지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차트입니다.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100% 신뢰성, 100% 믿음은 없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차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트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시간에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서 뭐 차트에는 구성 요소 중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분석해서 정말로 내가 차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투자하는데 아무리 초보 투자자도 이 기초 공부하면 수익률을 내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를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차트의 구성 요소와 심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의 분석, 그 차트를 보는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가장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는 것이,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차트라는 겁니다. 차트. 자, 차트는 그러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는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차트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봉,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 직전에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 밑에 평균선 밑에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게 아주 단순하죠.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 가지고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의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트. 자, 이 속에는 어떤 종목이든 시장 상황이든 간에 이거를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단순 논리인데, 단순한 건데, 뭐 이게 어렵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동평균선 있고 봉이 있고 거래량 있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아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회원들하고 매매를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알기는 다 합니다. 봉은 뭐예요? 봉 그거 몰라요? 양봉이고 음봉이고 그러잖아요. 이동평균선 뭐예요? 뭐 20일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 5일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고 그거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정말 이해하고 실전 매매에 적용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반문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돈을 벌었습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알기는 하는데 매매는 잘 안 되네요. 그건 뭡니까? 심리죠. 개인 투자자가 가장 이 시장에서 이기기 힘든 마음이 개인 투자자. 자, 개인 투자자 한번 봅시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보다 이 쩐이죠, 쩐. 돈. 한정된 돈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정된 돈.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력.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늦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전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 빠른 수익.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빨리 수익 내는 걸 원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대세 상승장에도 우량주를 추천하면 잘 안 삽니다. 왜? 당연히 우량주는 무겁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잘 선호를 안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고 외국인이 사는 장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사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 내기가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우량주를 추천하면 잘 안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한정된 돈이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사면 10,000주를 살 수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사거나 100,000원짜리를 사면 10주나 100주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만감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올라가면 똑같은 수익률입니다. 똑같은 수익률. 근데 잘 안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를 하지만 개별주가 왜 개별주인 줄 아시죠? 앞에 뭐 붙었죠. 멍멍, 도구처럼 별나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개별주 아닙니까? 그러죠? 상승할 때도 빠르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도 빠른 게 개별주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하죠. 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빠른 수익, 빠른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수익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에서 주식할 때 가장 매매할 때 저도 항상 회원들한테 강조하지만 이거죠. 버려라. 버리면 돈 번다. 버리면 돈 번다. 이것도 사실은 심리 강의할 때 가장 기초론에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욕심. 근데 사람이 어디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욕심을 버려야만 여러분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봉에도 양봉, 일봉. 이거는 봉의 색깔이죠, 색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봉에 틀리죠, 시간에 따라. 일봉, 주봉, 월봉. 그죠? 시간에 따라, 기간값에 따라 봉들이 틀려져. 봉은 무조건 어떤 봉이든 간은 1입니다, 1.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죠? 일봉도 한 개로 나타나고, 주봉도 한 개로 나타나고, 월봉도 한 개로 나타나고, 분봉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봉. 이동평균선은 이 봉을 따라가는 선이죠. 이제 봉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 봉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기간값이 짧은 이동평균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것이 나란히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배열 차트라고 그러죠. 응? 나란히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정배열 차트라고 하죠. 어쨌든 이동평균선은 봉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봉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혀서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은 봉을 따라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동평균선의 간단한 원리죠. 그죠? 간단한 원리.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중에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집안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죠. 제일 어린 1살짜리 아기부터 28살짜리 형님,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60 먹은 아버님, 그리고 아이고 오래 장수하셨네. 120세를 먹은 할아버지 계시죠? 여기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이 돌도 씹어도 상겨도 넘어가는 소화되는 사람이 누구고? 20대는 뭐 돌도 씹어도 넘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주가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21선이 왜 중요하냐? 왜?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받는 선이기 때문에 21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중에는 21선 아래에 움직이는 종목은 매매하지 마라. 어떻게 될 때까지? 21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될 때까지. 이게 우리의 핵심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죠. 거래량. 사실 전문가들도 거래량에 대해서 다소 좀 등한시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이나 이동평균선은 약간의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래량만은 현재의 가격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있는 상황이죠. 가장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많으냐 적으냐. 보통 거래량이 늘면 좋고 줄면 뭐 나쁘고 이런 거래량이 늘면 좋은 경우와 줄면 나쁜 경우 그런 것도 많죠. 그런 것도 나중에는 차차 배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봉과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뜯어서 나중에 또 합칩니다. 이건 뭐 단순히 기본적인 매매법이라서 아주 단순한 매매 아니냐, 책 보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첫 강의니까 그렇지만 2강, 3강 들어가면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거기에 또 뭘 보탠다? 개인 매매자들의 심리, 마인드 컨트롤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기술적 분석보다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리는 나의 마음 또는 내가 흔들리는데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죠? 총칼 없는 전쟁터가 주식시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전쟁터에서 내가 흔들리는데 적군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심리죠, 심리.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잡아야지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방향을 취하는지 빨리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제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매매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씩 풀어서 매매에 한번 실전 적용 사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매매자들의 마음이 심리가 이 차트 안에 녹아 들어 있다는 건데요. 재밌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종목들을 사례로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예. 어떤 종목들이 오늘 강의 내용과 접목될 수 있는지 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매매를 했던 종목들인데요. 예. 종목들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무슨 종목이죠? 순서가 어떻게 넥센타이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넥센타이어. 예. 자, 넥센타이어. 자, 넥센타이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타이어 관련주 중에 넥센타이어가 아니네요. 네. 오늘 타이어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넥센타이어는 어떠한 강의 내용과 접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 패턴 사례, 예. 주가란 거는 흘러가는 게 과거의 유사성과 비슷한 패턴의 형태로 흘러가는. 그때 당시에 패턴이 비슷하면 예. 매매하는 사람들이 차트 모양이 급등전의 모습과 비슷하네.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매매에 실전적으로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네. 요런 사례는 오늘은 뽑아놓은 게 단기 박스권 매매를 돌파하거나 혹은 단기 박스권 매매 안에서 저점에 선침해서 급등을 기다리는 그런 매매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 우리가 넥센타이어를 매매한 경우의 수를 보시면 네. 자, 넥센타이어를 우리가 1차 선침해 한 경우는 당연히 우리의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왜? 죽은 종목은 매매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21선을 돌파 이쪽 구간에 보시면 21선을 돌파하고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 이때 일단 선침해를 하자. 선침해를 해놓고 한번 이 종목을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 왜 지켜봐야 되느냐? 자, 한 몇 달 전이죠. 이쪽에 날짜를 보면, 네. 4월 달쯤 돼서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그러면, 이때도 바닥권에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하고, 여기 똑같죠? 쌍바닥 형태의 모양하고, 단기적으로 20에서 돌파 후에, 여기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후에 주가는 단기 급등하는 시세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 형태의 모양의 느낌과 지금 현재 요 위에 움직이는 형태의 느낌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태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종목이 물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물론 수급도 중요하고 누가 사오는가 중요하지만 주가란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빠지지 않으면 관리가 되면 그게 세력이든 수급이 좋은 기관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간에 지지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주가의 논리죠. 그러면 과거의 유사성 패턴을 가지고 요 종목을 선침해를 한 다음에 2차 매수는 어디 하느냐? 물타기는 제가 이게 상반된 이야기긴 한데 개인 투자자 매매 기법 중에 물타기를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타기는 전략이 없는 매매입니다. 물타기는 내가 손절 라인을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대책이 없을 경우에 단순하게 단가를 단축이 위해서 하는 것이 물타기지. 그거는 기법의 사례가 아닙니다. 물타기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다? 인생이 물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타기는 기법이 아닙니다. 물타지 마세요. 차라리 손절을 하십시오.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1차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차트를 잠깐 분석을 크게 해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21선의 시간이 지나는데 가격은 바닥권에서 단기 박스권에서 고점과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1선이 근접하는 자리, 이격이 좁아지는 자리, 이격이 좁아지는 자리, 이런 구간에 또다시 우리는 1차 매수를 한 게 있으니까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단 조건은 뭡니까? 21선이 종가상 깨지면 무조건 매도한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강한 시세가 나오죠. 그러면 이 시세가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몰라도 큰 시세가 나오게 되면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왜?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물량 부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반만 가지고 전 고가를 돌파하거나 안 그러면 시세가 이탈될 경우에 나머지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법으로, 그때는 어떤 기준? 단기적으로 쌍봉이 형성된다든지 안 그러면 급등하다가
큰 거래가 터지면서 5일선이 이탈된다지. 이런 경우를 전량 매도 신호로 보고 전량 매도를 하는 이런 경우 예수를 적용한 사례가 넥센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제가 한번 오늘 내용에 좀 부합한 종목 일진 디스플레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오늘 강의 내용과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라. 네.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020760입니다. 예.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 장만 하더라도 6%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20일 이동평균선 꾸준하게 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지만 우리 기법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더라도 네. 5일선이 이탈되면 네. 전량 매도 사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지금은 만약 현재 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예. 우리의 매매기법, 매도의 매매기법인데 이 종목은 심리를 이용한 매매법인데요. 자, 예. 이 종목 보시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공에 올리죠. 뭐 운동 에너지라 그러죠. 주가가 떨어지면 바닥을 찍으면 그런 설명하시는 분들 많죠. 찍으면 충격에 의해서 올라오죠. 이거를 가지고 반락에 따른 반등이라 그러잖아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저항된다? 보이죠? 예. 아무리 급반등을 해도 급락하고 있는 21선에 1차적으로 저항을 받더라. 혹자는 통과한다 해도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락 후 반등은 최대폭 21선까지 올라오면 혹시라도 내가 물려있으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는 게 매매기법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이고, 자, 한번 이 그림을 따라 보겠습니다. 네. 자, 급락한 후에 반등을 했어요. 21선에 저항받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볼 때는 당연히 다 합니다. 야, 이거 봐라. 급락했으니까 단기 반등하고 21선에 매도 좋아. 또 떨어지네. 저점은 안 깨지네. 다시 한번 사볼까? 저점이 지지되고 있죠. 다시 한번 사볼까? 좋아. 매수. 전고점을 돌파 못하네. 그래. 나는 이걸 매매한다. 매매를 했을 경우에 매도. 좋아. 또 떨어졌다. 또 전고점 안에 여기 매도를 했다. 근데 팔고 나니까 형태상으로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종목이. 왜? 고점 돌파 못하고 왔다는데 외전의 패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안 내려와. 어디에를 안 깨고 21선을 안 깨고 안 내려오는 거야. 맨날 21선 돌파했다가 첫 번째는 저항됐다가 돌파했다가 깨졌다가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태상으로는 깨져야 되는데 이거 봐라. 안 내려오는데 왜 안 내리고 있습니까? 왜?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하니까. 이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거 단순 논리라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외국인이 사네요. 기관이 사네요. 수급이 들어오네요. 뻔합니다.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지, 관리를 안 하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항상 정해놔야 됩니다. 손절은 어디다? 21선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겠다. 무조건 손절하겠다.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21선 기준 매매이기 때문에 21선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다음에 또 봉에 배울 때 배우는 기법이 있는데 양봉이 밑에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터지면 지금 이 차트는 지금 다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양봉, 거래량과 동반된 양봉이 형성된 자리는 이곳을 세력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세력의 입성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만 원의 시가를 출발해서 이 종목이 11,000원에 끝났다. 그러면 10% 정도의 상승을 했겠죠. 그러고 밑에는 거래량이 동반됐다. 누군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거래량인 거는 돈을 많이 들여야지 종목이 오릅니다. 그죠? 샀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양봉 세력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21선을 통과하는 양봉 세력 입성이라고 하죠. 요 양봉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의 시가를 출발해서 11,000원에 끝났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회 분할 매수를 했다 내가. 그러면 10,000원, 1,500원, 종가가 11,000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얼마겠습니까? 중심가게 되겠죠. 1,500원, 1,500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21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매수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 종목의 중심가 근처인 이 양봉의 중심가 근처인 여기가 9,000원 단위죠. 9,000원 근방권에서는 입질 매수나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고 21선이 깨지면 불과 21선 지금 현재 위치가 9,000원에 매수를 했다 해도 불과 얼마 차이다? 50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종목 프로테지로 이때 당시에 9,000원 가격이었으니까 50원이면 손절을 한다 해도 1% 같이 안 됩니다. 수수료를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집을 해놓고 조건이 있죠. 21선 깨지만 나는 무조건 매도한다. 21선 깨지면 매도한다. 근데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서 당분간 왔다 갔다 하다가 또다시 뭐가 터진다? 뭐가 터지죠? 거래량이 터면서 단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요때 이제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기다리는 거 싫다. 나는 언제 이거를 매집해가 며칠씩 기다리냐. 나 싫다. 그런 거 싫고 나는 그냥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 매수를 한다. 이게 돌파 매수입니다. 이거는 저점에서 선취매에서 기다리는 매매법이고 돌파 매수는 혹은 선취매를 해놓고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나는 기다리기 싫다. 짜증난다 그런 거. 그러면 돌파하는 정고가를 돌파하는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할 때 종가 따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종가 근처 이렇게 2시 반 이후에 확인. 왜 2시 반? 이게 30분이란 시간이 1시간 남으면서 언제든지 올라갔던 종목도 그 시간 1시간 남은 시간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지 쓰면 종가 시간 근처에 확정이 되면 뭐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확정이 되면 종가 근처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0% 이상의 수익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또 양봉이 두 개 떠지고 이격이 높아지면 뭐가 생긴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커지는 양봉이 작아집니다.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매수세가 줄어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지라는 거 있죠. 도지는 나중에 배웠지만 도지의 정의는 뭡니까? 도지란 거는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상태에서 아랫꼬리와 윗꼬리죠. 이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경우를 도지라 그러죠. 도지가 나타나게 돼. 그때는 균형점입니다. 균형점. 이렇게 도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반전할 수도 있고 그런 도지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진행형, 상승의 진행형 도지라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도지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하락 진행형 도지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멈춤형 도지라는 거는 상승을 멈추고 반전되는 경우를 멈춤형 도지라고 하죠. 그것도 봉 배울 때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지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리는 네. 수익권이다. 우리는 수익권이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야, 도지는 이제 좀 있으면 반락할 수도 있잖아.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반 팔자. 간단하죠? 반 팝니다. 그리고 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은 21선 깨지면 매도한다? 천만이에요. 21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깨질 때까지 실전 투자자가 말라고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5일선, 단기지표 5일선 깨지면 종가상 이탈되면 우리는 전량 이익 실현하고 다음에 재매수를 노린다는 거죠. 물론 중기적으로 이 종목이 수급도 물론 오늘 보니까 수급이 좀 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수급도 좀 안 좋아지고 오늘 시장 영향도 좀 있었겠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다음에 21선이 누가 이야기했는데 어스가 21선 안 깨지면 이거 반등한다는데 21선 노리면 한번 해볼까? 이럴 때 수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매의 심리가 이 종목을 그냥 관찰하고 있어서 21선에 매매하는 심리에 어떤 매수의 어떤 여유가 누가 강하나 이거죠. 우리는 이미 15% 10%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까짓 거 3% 21선 손절하면 3% 손절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걸 보고 있다가 21선에 살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만원 언저리권 네. 그 정도 내려온다면 21선 손절가를 잡고 네.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사실은 대기 중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예. 몇 종목을 뽑아왔었는데. 예, 간단하게 한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이 종목이, 재료가 뜨면서, IPS하고 합병 재료가 뜨면서 단기적으로 파동이 나왔었는데. 네, 똑같은 어떤 종목인가요? 아토입니다, 아토. 예. 반도체 장비 쪽의 아토인데. 네. 똑같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후에 21선을 지지하는 매매. 이때 제가
매매법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매매하지 말고 네. 21선 근처에 내려올 때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자.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조건은 뭐? 21선 깨지면 손절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음봉 떨어지는 날 혹은 그 종가 그리고 다음 날 시가 출발에 살짝 밀릴 때 6,700원이죠. 6,700원에서 6,650원 사이에 매수를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22선. 이것도 돌파 후에 박스권 형태. 이 아토가 수급도 좀 괜찮아지고 실적 대비 좀 저평가져 있는 모양도 있고 IT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이 종목을 사실은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조건은 그겁니다. 22선 안 깨지면 매도 안 한다. 오늘 파동이 나왔습니다. 파동이 뉴스를 동반한 파동이 나와서 사실은 그 뉴스 뜨면 아시잖아요. 재료에 사서 뉴스 뜨면 팔아야 된다는 격언이 있는데 반은 차익 실현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다 실전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반은 조건은 단단합니다. 21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은 보유를 하자. 이런 조건으로 이 종목을 예상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받아서 21선이 가깝게 붙을 때까지 움직였다가 유수가 뜨든지 아니면 파동이 났으면 좀 더 좋은 실전 매매 사례가 될 뻔했는데 오늘 방송 전에 종목을 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이런 시장도 안 좋은데 급등하는 바람에 참 아쉬운 종목이 됐던 그런 종목이 아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아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요. 37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대창을 매수하셨는데요. 1,940원에 매수하셨고요. 4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절가 또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요. 대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0원이라. 예, 1,9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좀 부담스러운 비중입니다. 개별주 예. 비중치고 40%는 조금 예. 많은 편이긴 하네요. 많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매수가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네. 조건은 간단하죠. 우리 매매기법 적용사를 보면 21선 깨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불과 이 종목의 21선 불과 지금 차이와 4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내일은 또 20원 약간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1940원 단가면 40원, 19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비중, 손절가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매수 자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겠죠. 자, 오늘 거래량이 좀 줄면서 작은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도 줄었습니다. 단 내일이죠. 오늘 약간 박스권의 저가까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봉이 큰 음봉의 형태가 아니고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 양호한 오늘 장의 시장에 비해서는 양호한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21선. 그러면 첫 번째 박스권 돌파 자리가 2,060원 정도 되겠죠. 중고점 자리가 2,060원. 그 박스권을 강한 양봉을 가지고 돌파했을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로 볼 때는 2,500원 정도 또는 2,400원 정도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계속 지속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단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22선 깨지면 아무리 비중이 40%라도 매도한다. 간단하죠?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06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은 LG장사입니다. 3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역시 많습니다. 50% 갖고 계신데요. 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데요. 예. 자, 이제 매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자, 35,200원의 매수 자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금 비싼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보시면 밑에 저 차트 보이시죠? 이쪽에. 차트 보이시면 여기도 단기 급락 후에 박스권 조정을 하다가 항상 파동은 3파죠. 한번 파동 하나, 둘, 세 번째 21선 탔을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동그라미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가 맥점입니다. 맥점. 여기가. 요 자리가 맥점이에요. 요 자리 1, 3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보시다시피 제가 저기 차트 보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21선을 보완하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목부용표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6일의 평균값을 가진 기준선. 그게 이동평균선 개념이면 똑같이 21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불편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타고 나서 한 번도 몇 달입니까? 2달 동안 한 번도 21선도 깨지 않았을 뿐더러 빨간 선도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근데 오늘 깨졌습니다. 오늘 깨졌습니다. 그것도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그러면 수익권이라 할지라도 21선은 깨지면 또 내일 당장은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은 잠깐 오늘 낙폭과대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아까 나올 때 보니까 좀 빠지고 있던데 이미 그거는 장중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 시도를 할 겁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내일 또다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21선 근처에서 물량 축소 내지는 전량 매도를 거느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134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인데요. 매수가가 13만 7천 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오늘 장에서는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 정도 어제 올랐던 분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참 시장에 참 정말 줄기찬 종목이었죠. 참 다른 주도주들은 IT 쪽은 한참 지금 빠져서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오다가 오늘 시장 관계상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전문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보유하고 된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분분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결론은 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뭐냐?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조금 수익을 챙길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는 오늘의 모양값은 아직까지 특별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21선도 깨지 않았고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5일선도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이 내일 다시 추가 하락을 한다면 21선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이 맞거나 틀리거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원칙적인 매매입니다. 원칙은 한번 깨지면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또다시 21선이 깨지면 제가 만약에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선 타면 그때 재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잠깐 보여드릴까요? 주봉까지 보여드리면 잠깐 시간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걸리는데 주봉을 잠깐 보이면 주봉도 지금 5주선을 타고 오고 종가상 5주선을 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음봉이 길어진다면 주봉 5주선이 깨집니다. 그러면 주봉상으로도 단기 매도 신호가 뜹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반등을 하든 아니면 21선 깨지든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까지 살펴봤습니다. 항상 아쉬운 점은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오늘도 못해드렸습니다. 오늘 못해드린 종목들은요, 다음 시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살펴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지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 초청작에 선정된 댄스 시어터 포비의 공연 더백 초대권을 1인 2매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더백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시고 상담까지 해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성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